한 획 한 획 붓끝으로 논밭을 일구는 작가. 농경화가로 불리고 있는 박문종입니다. 논에서 행해지는, 들에서 행해지는 어떤 그 농사랄지 이런 풍경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체험도 하면서 가른 모내기랄지 뭐 이렇게 과정 농사를 작업을 하면서 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노동의 어떤 현장을 작업장으로 끌어들이고 싶었어요. 그러면. 장르와 기법의 제한 없이 오직 땅과 그 땅의 사람들에 집중합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그래서 그림도 농사 짓듯 진심을 다해야 한다는 박문종 작가. 그가 일구는 깊고 단단한 그림 농사를 만납니다. 수북의 논과 밭에도 여름이 한창인데요. 이곳에 터를 잡고 작업실을 꾸린 작가가 있습니다. 한국 화가 박문종인데요. 농사에 대한 애정이 각별합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농부나 다른 거 없다고 봐야지만. 작업실 마당의 작은 텃밭. 소소한 푸성귀들이지만 작가에겐 땅과 생명의 이치를 깨닫는 의미 있는 농사입니다. 적당히 좀 가령 고구마 지금 순인데 이게 풀을 이겨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저도 그 생명체로 나왔는데 굳이 이 고구마 때문에 그 자기들 생존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의미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풀이 또 있음으로써 적당히 우리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러듯이. 물론 작가가 평생을 지켜온 작업의 근간도 농사입니다. 이렇게 호미 자국이랄지 이렇게 가래 자국을 이렇게 내면은 얘가 보이지 않는 선이 생기잖아요. 또 점도 생기고 또 뭐랄까 어떤 면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근데 이런 부분들을 화판에 옮기는 거예요. 조그만 흔적들이 계속 모여서 하나의 풍경을 이루고 그런 부분들 봤어요. 그래서 뭐 그런 작업들을 지금까지 해온다고 생각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예. 이미 오래전 농촌에 살며 그림 그리기를 희망했다는 박문종 작가. 삶과 작품 모두에 농사꾼의 심성이 담겨 있는데요. 작품에 담긴 정서는 물론 화풍까지도 땅과 농사 그 자체입니다. 이제 저거를 아까 삽 들고 이제 했으니까 이제 붓 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두르고 이제 부피가 있지만은 저는 이것을 부피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고랑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람을 그려요. 사람을. 글씨인 듯 그림인 듯 작가는 이를 글씨를 그린다고 말하는데요. 문자 형식의 일종의 이것도 문자화라고 해야 돼. 문자라고. 미음을 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땅이 밭을 맹해. 이것은 이제 엎드려서 일하는 것이고, 이것을 딱 주저앉고 이렇게 지금 무릎팍을 이렇게 yap고,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이 이제 이렇게 보통 철벽 주저앉아가지고 하는 가장 큰 노동력은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소죠. 소를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소를. 소가 그냥 노는 소가 아니죠. 일소가 되니까 전기를 하나 채워서 젊은 사내가 서로 모는 거예요. 이렇게. 박문종 작가는 농사의 모습을 보이는 그대로 묘사하기보다는 문자의 의인화를 통해 예술성을 부여했는데요.
주로 한글의 자음과 지형도에 표시되는 논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명 아주 자연스럽게 묘사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묘사를 해가지고 해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표시랄지 기호랄지 이런 것으로 이런 표현법으로 화면을 갖고 나가고 싶은 것이었다. 고민 끝에 완성된 글과 문자, 기호로 표현된 작품은 정형화된 미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또 의도적인 건지 우연한 흔적의 조합인지 모호한 작품들은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죠. 하지만 작가의 작업에 대한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자기적이란 거죠. 자기 의도대로 어떤 문자 하나나 형태 하나를 계속 바꾸나가잖아요. 보편화 시키잖아요. 나도 좋고 옆 사람도 다 좋은 쪽으로 자꾸 보편화시켜요. 글씨를 쓸 때나 그림을 그릴 때에 그것을 최초에 생각을 했으면 그 생각대로 쓰되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대로 그것을 남기든지 그대로 나간 것이 낫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글씨를 쓸 필요는 없다. 모두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작가로서의 고민과 표현에 집중하는 박문종 작가. 이렇게 몽골몽골한 흙을 악여 삼아 쓰는 거예요. 색을 내기 위해 선택한 재료도 고운 빛깔의 안료가 아닌 황토물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흙이라 원하는 색감과 질감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업엔 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더 이제 진행을 해도 되는데 마르고 나서 특성상 마르고 나서 또 진행하고 하는 게 맞고. 예. 기존의 미술어법과 비교하면 사뭇 다른 작업. 먹과 황토를 주재료로 한 박문종 작가만의 농경도가 탄생한 배경 역시 고향과 농사였습니다. 오늘 시골에 갔더니 아버지가 붉은 황토를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모짜리용으로 쓰려고 이렇게 집에다가 적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이제 가져다가 화실에 놔뒀어요. 무슨 보기가 좋더라고요. 색도 좋고 색감도 좋은데다가. 그래서 그걸 어느 날 그것을 종이에다 한번 풀어서 써보자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딱 한 툴 딱 물에다 물에다 풀자마자 바로 이렇게 황토 냄새가 흙 냄새가 훅 올라온 거예요. 그 마치 여름날 소나기에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신장로에서 맞는 흙 냄새랑 같은 흙 냄새죠. 그런 느낌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재밌다. 그가 도시의 작업실을 떠나 돌아온 것이 1997년. 처음엔 잠시만 머물 예정이었는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작품을 도대체 풀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가깝게 본다는 것은 얼른 뭔가 치질 것 같은 어떤 그런 환상에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약을 결국은 내가 땅에 가까이 와 있는데 결국은 15년 정도 되니까 거기 주저앉다시피 했어요.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만 수학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농사. 박문종 작가가 일구고 싶은 그림 농사도 결국 마찬가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문화인 혈기한 지 얼마 되도 않은데 벌써 많이 컸네. 군데군데 빠진 데도 많고. 막 서두르지 않잖아요. 농부가 어느 날 갑자기 알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 서두른 거예요. 왜냐면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농부는. 저도 제 화판에다가 뭔가를 하나 점 하나 찍었으면 그게 어떻게 자라고 그게 어떤 그 형상을 크고 어느 정도 커가지고 그것이 완성에 가까운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농부는 들에서 알곡을 얻을 때 저는 화판에서 저쪽 그림을 먹고 살죠. 그러니까 그림을 얻죠. 그러니까 선 굵은 수묵 현실주의 작품으로 남도 하단의 역사와 격동기를 거치며 걸어온 화가의 길. 동시대 작가들이 소위 포스트 모던에 집중할 무렵 농촌으로 들어와 종이와 먹, 흙물이라는 근원적 재료를 이용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완성했습니다. 제가 지금 메모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메모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메모장 안에가 무슨 마치 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환각 같은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마치 들의 그 변화 이런 그 식물이 막 자라서 막 이렇게 쓰러지듯이 그렇게 보이는 거. 그런 작업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가의 사색과 관념이 배경이 되고 풍경이 되는 작품들. 남다른 철학이 담긴 작품은 종종 작가 스스로에게도 난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완성까지 20년을 넘긴 작품도 있습니다. 2001년에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한 3년 남짓 됐을 때 그때 좀 작업한 것인데 이 다리 하나를 이렇게 꼬부려 봤어요. 그래서 근데 다리 하나를 보면 3개인데 여기 하나는 있어요. 생략이 된 거죠. 시각적으로 그렇다. 이 다리 하나가 난간 하나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다리 하나를 꼭 구부리려고 해결을 못 봤던 거예요. 이게 그림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얼룩술만 안 보이네. 그림이 되는 순간. 이번 작품 역시 그 순간이 오기까지 근 20년이 걸린 작품입니다. 이 모판에다가 제가 오랫동안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흙 한 덩이를 올리려고 이렇게 그 많은 수식을 넣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막 글씨도 써봤다 뭐 하여튼 별 지랄을 다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거 없어도 흙 한 덩이 올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저 일찍이 지금 영년상 같으면은 아마 그 2000년 되기 이전에 모판에다가 여기 흙 한 덩이 올려가지고 진짜 저 사람 진짜 재밌는 그림 좋고 뭐 이렇게 하려면 진짜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랜 시간 뺑뺑 돌다가 먼 길 돌아가지고 결국 흙 한 덩이 이렇게 올리고 말이지 않습니까?
어서와요. 조용한 시골 아침을 깨우는 반가운 손님들. 광주 북구 문화의 집 예술학교 친구들인데요. 아니, 안녕하세요. 그래. 5분 사이에서 수염 기르셨네요. 무슨. 지도교사로 참여한 지도 벌써 10년째입니다. 선생님이 미션을 줄 테니까 아무거나 그 그릴게요. 미션대로 하면 좋고. 자, 한 잔씩 자기 한 잔씩 가져가세요. 그리고 잠깐만. 혹시 여기 위에서 할 건 아니고? 아니, 얘들아, 내 거 좀 가져가자. 봐. 먼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걸 이렇게 한 일자같이 되지. 이거 뭐냐면 이거 땅입니다. 땅이요? 예, 그리고 뭐가 자라요? 그 밭에 있는 곡식이나 아니면 그렇지. 곡식이나 풀이나 이렇게 생명체가 자라죠. 그래서 저거 두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땅과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예술학교는 미술을 놀이로 즐기는 체험 활동인데요. 크게 해주세요. 주변에 튀면 무엇보다 자유로운 표현에 중점을 둔 시간입니다. 막 그렇게 이어져서 해도 괜찮은데 재밌는데 그냥 풀이 하나만 나는 것도 아니고 두 개만 나는 것도 아니지.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좋았어요. 오, 야, 민길이 그림하고 선생님 이 표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잘 맞는다. 너네도 아이들이 막 뒹굴고 있는 것 같잖아. 얘. 봐봐. 완성했어요. 오와. 뭉개지고 번지고 얼룩졌지만 이곳에선 모두 다 작품인데요.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아이들과 이 화실에서 작업을 평소에 했던 작업을 가지고 들로 나갈 겁니다. 위기야? 네, 들로 나가서 들에 논뚝 붙이기. 그러니까 논뚝에 이걸 한번 종이를 한번 붙여볼 생각이에요. 이거 어떤 모양이 나오는가. 자, 뒤에 얼른 오세요. 아이들의 환한 웃음과 생명력이 가득한 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작품 활동. 작업의 마지막은 논뚝에서의 퍼포먼스입니다. 이런 종이와 이렇게 만나는 지점, 이런 것이 하여튼 이런 작업에 어떤 묘미라고 묘미예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에 더해지는 투박하고 거친 손짓. 흥미롭습니다. 고정시키는 과정인데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게 자연스럽게 종이가 같이 맞물려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젖어가면서 마치 물감 그림 안료를 화판에 이렇게 칠하든지 아니면 뿌리든지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좋아. 자, 이제 선생님하고 일어나봐. 괜찮아. 별일 없어. 괜찮아. 모두가 하나가 되어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함께한 여름날의 미술 체험. 우와우. 가르치는 이, 배우는 이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각자의 색깔입니다. 슈랍니다, 저기. 막 진흙을 던지는데 뭔가 재밌어요. 뭐랄까, 그 겨울에 눈덩이 만져가지고 친구한테 던지는 그런 기분? 뭔가 뿌듯하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용감하게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 들어요. 땅가예술 최고. 한 2, 3년 그 아이들하고 재미있는 삼아 살면 재밌겠다라고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오히려 좀 재미가 생겼어요. 제가 답답한 그림도 아이들이 지금 뭐랄까 천진한 그림을 보면서 너무 사람이 계산을 많이 해가지고 그림이 좋은 그림 되는 것은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그려낸 세상.
작품은 날 것 그대로인 아이들의 세상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야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박문종 작가. 어둠 속에서 더 예민해지는 감각들이 좋아서인데요. 느슨해진 작업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며 눈에만 의존하는 작업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두워서 한다는 것은 이게 눈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판단하고 빨리 어떤 결정 지으려고 하니까 눈이란 게 눈으로 시작해서 눈으로 끝나는 게 사실은 미술인데 눈을 믿지 못하고서야 어찌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제 그 요지이자 눈의 중요성을 좀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눈이 무수한 그 방해 요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원초적이며 이질적인 화풍으로 개성 강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박문종 작가. 그에겐 타협할 수 없는 특별한 고집이 있습니다. 누구를 이해시키려기보다는 제가 이게 제 스타일이고 제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회화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정이라고 봐야죠.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막 갖고 있는 많은 지금 잡다한 이런 지금 이미지들을 어떤 견고하게 하여튼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 그리고자 하는 것들과의 진정한 교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박문종 작가. 그가 일구는 그림 농사에는 농사에 대한 지극한 애착과 삶과 생명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시대 새로운 농경도를 그리고 있는 화가 박문종입니다.